안녕하세요. 요약집 가져오셨죠? 페이지 몇 페이지 잠시 펴시냐면 보충교재 28쪽을 펴보셔. 보충교재 보충교재 28페이지 펴보시면 지금 우리 뭘 공부했냐면 우리 이세미 팀장님에게 속아서 이번 주에 등록 오신 분들 야 지금 와도 늦지 않았다. 등록 오신 분들은 잘 들어. 우리 민법은 매매를 배운다 생각해야 돼. 매매. 민법을 뭘 배워? 매매를 배운다. 그럼 매매계약 속에는 매도인도 있고 그 다음에 매도인의 의도도 있고 그 다음에 매도인이 한 말이 있다는 거야. 그걸 왼쪽에 읽어본다. 다 같이. 당사자. 매도인의 의도를 뭐라고 하냐면 목적. 그 다음에 매도인의 말을 3요소가 있다는 거야. 민법은 이 3요소. 다 같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그런데 매매계약을 해서 매도인의 의도대로 권리변동이 일어나려거든. 목적에서 한 번만. 목적에서 다 같이. 확정 가능, 이행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매도인의 행위와 매수인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가 오른쪽 다 같이 반사회적 이중매매, 불공정한 행위. 거기 불공정한 행위 나오죠? 거기 오늘 거기 나갈 차례야. 거기. 그래서 불공정한 행위 거기다가 밑줄 그시고 자 이제 거기다가 기본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기본서 몇 페이지 가냐면 기본서 48 이렇게 하고 오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다가 페이지 48 참조 이렇게. 자 그러면 48쪽으로 한번 오셔봐. 그러면 48쪽을 봤더니 자 여기다가 불공정한 행위 이렇게 쓰여 있거든. 그러면 자 불공정한 행위는 이제 무효야. 무효인데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인데 어째서 무효라고? 어째서? 응? 적법하지 않아서 반사회적 행위라서. 그 뿌리를 알고 있어야 돼. 반사회적 행위다. 그럼 여러분들 책에 이제 페이지 48페이지 오셨나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다가 이렇게 메모하시고 이렇게 놓고 반사회적 행위 이렇게 메모하죠. 처음에 온 사람들은 반사회적 행위. 그러면 이제 매매가 공정하지 않다 그 말은 무효다 그런 얘기야. 그러면 이제 조문을 한번 읽어보고 가자고요. 간단하게. 당사자의 궁박 나오죠? 여러분들이 민법은 남말 뜻 물어보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궁박은 여러분들 사회에서 막 들어보신 거지? 그럼 사회에서 들어보신 대로 그냥 해석하면 돼. 근데 궁박이 뭐냐면 급한 상태 이걸 궁박이라고 그래. 궁박이 뭐다? 급한 상태. 급해 마음이. 그 다음에 경솔은 신중하지 못한 걸 경솔이라고 그래. 덜컥덜컥 질러대는 거 이 얘기할 때. 그냥 내가 성격이 좀 진중하지 못하다 그러면 경솔하다 아시면 돼. 경솔. 그 다음에 거기다 중요한 것은 또는 동그라미 있죠. 또는 당사자의 궁박, 당사자의 궁박, 그 다음에 경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 무경험이야 또는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조문을 해석할 때 또는이라는 말이 나오면 다 갖춰야 돼. 하나만 있으면 돼. 요건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그래서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이루는 법률행위는 유효로 한다, 무효로 한다? 무효로 한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강동 재건축 사건인데 최근에 갑이 이제 지분을 이렇게 지분을 매도인이야, 매도인. 강동 그 재건축 사건 막 토지의 매도인이야. 근데 이제 재건축 조합이 매수인이라고. 그러면 이 지분을 수차례 막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갑이 샀어. 최종 매수인이 됐는데
이 지분을 산 사람이 재건축 조합이 팔아라고 그러니까는 뱉따라 뱉째라 못 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건축 조합은 사업을 시행해야 될 거 아니야. 마음이 급해 안 급해? 그래서 이 지분이 1억 5천 정도이면 1억 5천 정도이면 이렇게 주고 살 수 있는데 뱉따라 그러니까 얼마까지 올라가냐면 4억 5천에 산 거예요, 매수인이. 그러면 이 지분 매도인이 재건축 조합의 궁박을 이용해서 폭리를 취했지? 이걸 불공정한 법률행위다 그랬던 것이야. 알아들어요? 그래서 재건축 조합이 궁박, 경솔해, 경솔하지 아니고 몰라도 돼. 그러면 재건축 조합이 경험이 없다 이런 거 말할 수 없겠지. 그래서 상황이 급하다. 그러면 이 지분 폭리를 취한 사람이 있는데 폭리자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냐면 폭리자가 피해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 중에 어느 하나를 이용하려는 폭리 행위에 다 같이 악의. 요게 있어야 돼, 폭리자에게는.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49페이지에 불공정한 성립 요건 나오죠? 거기다가 객관적 요건으로 두 번째 줄 봐. 현저한 불균형 여기다가 밑줄 그으셔. 거기다 형광펜 해버려. 현저한 불균형.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주관적 요건 나오죠? 주관적 요건에다가 거기다가 폭리행 판례가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나는 가르쳐 줄 때 해석하는 게 아니고 판례 그 자체는 시험 나오는 걸 그대로 기억해야 돼. 그래서 거기다가 주관적 요건에다가 폭리행위의 악의 이렇게 써야 돼. 폭리자의 악이요, 폭리행위의 악이야. 여기 잘 들어야 돼. 폭리자의 요것과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폭리자의 악이, 폭리행위의 악이 틀리지? 그래서 이제 뭔 얘기냐면 폭리자가 피해자에게 궁박, 경솔, 무경험의 상태에 있다는 걸 알고 샀어. 알고 팔았다고. 지분 알고 싸게 팔았어. 그러면 이 폭리를 취했어? 취하지 않았어? 취하지 않았잖아. 싸게 팔았으니까. 그냥 무슨 얘기냐면 지분을 판 매수인이 피해자에게 궁박, 경솔, 무경험에 있다는 걸 따라 알고서 항상 우리는 악의만으로는 반사가 아니다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따른 알고 이용하려는 의사. 이게 뭐냐면 악의는 뭐냐면 알고 이용 의사까지를 말한다 이렇게 하셔야 돼. 그래서 폭리자에게는 폭리자가 피해자의 궁박의 상태를 알아야 된다. 알고 이용하려는 의사까지 있어야 된다. 요걸 뭐라고 한다? 폭리행위의 악이다 이렇게 얘기해 판례는. 그래서 만약에 폭리자가 피해자의 궁박의 상태를 단순히 아는 사정만으로는 반사이득 행위 아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주의하셔. 그래서 이 악의는 폭리자의 악이요, 폭리행위의 악이야. 구별해야 돼, 안 해야 돼? 하시라 이렇게 이런 말만 나오면 아니요 이런 거. 폭리자의 악의는 반사다, 반사 아니다. 폭리행위의 악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그러면 이제 다 했어. 이 지분 매도인이 지분을 판 매도인이 이 매수인의 궁박의 상태를 알고서 이용한 거지? 이용해서 폭리를 취했잖아. 그럼 이게 반사이득 행위가 돼. 그리고 여기서 무경험 하나 말면 돼. 거기다가 무경험에다 밑줄 그으셔. 무경험. 그럼 무경험은 여기 봐. 일반적인 분야에서의 무경험일까요? 특정 영역에서의 무경험일까요? 아니, 이제 우리는 평범한 사람을 배워. 그러니까 일반 영역에서의 무경험이다. 그래서 그 무경험은 특정 분야에서의 무경험을 가리키는 것은 거기 하나만 주의하시면 돼. 자, 밑줄 그으셔봐. 49페이지 오른쪽에 무경험 나오죠? 그 박스에 판례. 일반적인 분야에서의 생활 체험의 부족을 일반적인 분야에서의 무경험을 말하는 것이지. 이제 밑줄 그으셔. 특정 영역에서의 무경험이겠어? 일반 분야에서의 무경험이겠어?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고. 자, 우리는 반사회적 행위는 매년 한 문제가 나와요. 100% 나오는 문제라고. 근데 반사회적 행위의 종류 시험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와. 다 같이 인지 아닌지.
반사회적 행위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한 문제 나오든가, 아니면 반사회적 이중 매매를 물어보든가, 아니면 불공정한 행위 셋 중에 나오는데 올해 불공정한 행위가 나올 시험 타임이야. 지금 3년째 안 나오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그리고 조문에 있는 거지. 그래서 거기다가 별표 5개시고 올해 100% 출제됨 이렇게 써. 믿든 말든. 100% 출제됨을 있잖아. 어떤 분들은 100% 출제되는 것을 한 500개 별표해 놓는다. 미친놈들만은. 500개를 어쩌라는 얘기요. 그래서 100% 출제되는 거 100%는 몇 개만 해? 20개 무슨 5개요. 20개만 한다니까. 그 중에 하나야 이게. 불공정한 법률행위 쉬워. 어려운 게 아니라고. 자, 이제 여기 보자. 지분을 판 매도인이 재건축 조합의 궁박을 이용해서 싸게 팔았어, 비싸게 판 거예요? 비싸게. 그래서 4억 5천에 팔았다. 이게 무효가 돼버려. 그럼 이제 무효인데, 무효인 행위는 다른 행위로서 바꿔질 수도 있겠어, 없겠어? 그래서 판사가 4억 5천짜리 매매는 무효지만 1억 5천짜리 매매로서 효력을 인정하라. 이것이 무효행위의 전환이라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51페이지를 본다. 51페이지에 판례 나와. 판례. 위에서 판례. 불공정한 행위에 무효행위 전환 나오나? 거기다 동그라미 쳐봐. 무효행위 전환이 다른 행위가 될 수? 무효인 행위는 우리 지난주에 배운 거 다 이제 무효는 3단계. 다시 한번 전다세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무효인 법률행위는 다른 행위로서 효력이 생길 수? 그걸 물어봤어. 그러면 반사회적 행위는 추인하여도 새로운 행위가 될 수? 다시 한번 반추 없다. 반사회적 행위는 절대 추인하여도 새로운 행위가 될 수 없어. 그러나 반사회적 행위는 다른 행위로서 유효가 될 수는? 오늘 오신 분은 이것만 이해하면 돼. 그래서 거기다가 51페이지에 자, 1번 봐. 1번. 매매 계약이 약정된 매매 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138조가 적용될 수 있는 여부 적극 나오지? 이 결론은 이거예요. 지금 이 사건이라고. 재건축 조합의 지분 매도인이 4억 5천에 팔았다고, 하나의 지분을. 근데 다른 사람은 얼마에 팔았어? 1억 5천. 그럼 4억 5천짜리 이 사람이 폭리를 취한 거야, 이 사람이. 피해자지. 그럼 1억 5천짜리 매매로서 효력을 있겠어, 없겠어? 이 사건이 바로 무효행위 전환 사건이다 하시면 돼. 거기다가 따라서 강동 재건축 조합. 이거 생각해줘야 돼. 강동 재건축 조합 사건이야, 이게. 알아들어요? 지분을 판 매도인이 중개사예요, 중개사. 계속 사온 거라고,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 사람이 샀는데 다른 사람은 얼마에 팔았어? 1억 5천. 근데 자기를 얼마에 팔아?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 야, 1억 5천짜리를 4억 5천에 산 게 미쳤어? 미쳤으니까 샀지. 왜? 상황이 급해서. 그래서 폭리를 취했지? 이게 불공정한 매매. 그러면 불공정한 매매는 4억 5천짜리 매매는 1억 5천짜리 매매로서 효력이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생각만 하시면 돼. 해결됐나요? 자, 됐어. 이제 끝. 이 정도만 하고 말아. 그 다음에 50 어디로 가냐면 39페이지로 다시 가. 39페이지. 39페이지 가시면 법률행위의 목적 나오죠? 거기다가 그 목적의 확정이 있어. 그래서 목적의 확정, 법률행위의 목적은 확정되어 있어야 된다. 확정 가능해야 된다. 거기다가 오른쪽에 그 확정에다가 메모에 확정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자, 1번 확정에다가 매매 대금의 확정. 그래서 확정이냐 불확정이냐 시기는 어느 때를 기준으로 한다고 그래서 항상 성립시, 법률행위 매매 성립시를 기준으로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매매 대금은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꼭 정해져 있어야 돼? 정할 수 있으면 돼?
확정 정도. 확정 정도는 꽉 매매대금은 2억으로 정해져 있어야 돼. 정할 수 있으면 돼. 언제? 성립시에 정할 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확정되어 있어야 돼. 확정 가능하면 된다. 확정 가능하면 유효. 그럼 여기 하나만 써. 3번. 매매 대금을 확정하는 방법. 이렇게 써. 확정 방법에 의사대로 확정하는 방법이 있고, 의사대로 또 표시대로, 또 세 번째는 표시를 보충하여. 이렇게만 써놔. 그리고 확정 방법에다가 페이지, 확정 방법에다가 페이지 52 참조 이렇게 오신다. 확정 방법에다가 페이지 몇 페이지 참조? 52페이지 참조. 갑이 토지 두 필지 갖고 있다고. X토지도 한 필지 갖고 있고 Y토지도 한 필지 갖고 있어. 갑이 매도인이지. 근데 을과 매수인과 이제 매매계약 합의를, 매매 합의는 X토지를 넘겨주기로 합의했어. X토지를 너에게 2억에 팔겠다. Y토지 팔겠다. X토지 팔겠다. 그럼 X토지 등기부 갑구에 소유자 1번 소유자 갑, 그 다음에 2번 매매해서 이렇게 X토지 등기부에 이렇게 을에게 등기해줘야 돼. 이런 경우. 그럼 그 다음에 Y토지 등기부를 보니까 1번 소유자 갑에게서 이제 2번 이렇게 돼 있어. 이제 갑을 간에 X토지 사고 팔기로 합의를 했다는 것이야. 근데 실수로 계약서에는, 매매 계약서에는 위치, 지번 쓴다고 한 것이 Y토지로 잘못 기재했어.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까지 했다고. X토지 팔기로 합의했는데 실수로 뭘로 기재해? 계약서에는 실수로. 그리고 등기부에 Y토지 등기부에 넘어가 버린 거.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넘어갔다, 그런 뜻이야. 동의해? 그러면 X토지 사고 팔기로 했는데 계약서에는 Y로 잘못 표시했을 때 분쟁이 생기겠지. 그럼 판사는 X토지로 정해줘야 되겠어? Y토지로 정해줘야 되겠어? 응? 그래서 갑의 의사는 X토지요, Y토지요? 표시는? 이렇게 했지? 그래서 계약서 내용을 정할 때에 의사대로 정할 것인가 표시대로 정할 것인가 두 개 문제가 생겨. 다시 한번, 의사표시. 지금 의사대로 정했어, 표시대로 정했어? 아니, 표시는 시방 Y 아니요. 의사는 뭐요? 보셨지? X토지로 정해, Y토지로 정해? 금방 그러잖아. 이렇게 정하는 방법을 여러분들 책에 52페이지로 와. 52페이지 이렇게 정하는 방법을 3번에 1번 다 같이 자연적 해석. 여러분들 책을 읽어보면 복잡해. 다시 한다. 계약서 내용을 정해야 돼, 안 정해야 돼? 정할 때 다시 의사대로, 표시대로, 다 이제 의사표시. 의사표시가 있으면 따라한다. 의사표시. 의사대로 정하는 방법이 있지? 이런 걸 무슨 해석? 자연적 해석. 그러면 Y 표시대로 정하는 해석 방법 오른쪽에 규범적 해석이라고 그래. 그냥 두 가지 방법만 알고 있어. 다시 한번. 의사대로 정한다. 아니면 뭐대로 정해? 표시대로. 자, 그러면 다시. 엄청 쉬워, 이거. 갑이. 민법은 엄청 쉬운 거라고 그냥 괜히 그 카톡에 마음이 심란하네요 이렇게 쓰지 말어. 근데 민법 어차피 한 바퀴 돌아야 돼. 어차피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그러면 해결이 되니까 걱정 말어. 갑이 매매만 배우니까 우리는 자기 토지를 96만에 팔 생각이야, 이게.
그럼 생각을 따라서 한다. 의사. 그리고 표시를 이렇게 했어. 다시 표시. 의사 표시.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의사대로 자, 갑의 토지를 96만에 팔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이유는 묻지 말어. 이렇게 쓴 이유가 다 실수로, 일부러, 짜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 생각은 얼마였어? 96만 원. 근데 표시는? 그러면 분쟁이 생겼을 때 표시대로 정하는 해석 방법을 규범적. 무슨 해석? 의사대로 정하는 해석 방법을 그렇게 쉬운 넘어가요. 그냥 간단해. 다시 한번 의사대로 정한다. 그러면 여기서 96만에 팔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정했을 때 대구댁 당신은 어떻게 정하고 싶어요? 이때 표시. 그럼 값만 젠장 호구래게? 그럼 땅값이 96만 원인데 이렇게 썼단 말이요. 그 이 사람이 샀어. 그러면 값은 속상해서 살겠냐? 제초제 잡수지? 그래서 문제가 생겼지? 그러면 이제 의사대로 정하는 해석 방법은 무슨 해석? 이렇게 정하는 방법은? 그럼 이제 우리 친구가 이렇게 정하자고 그랬어. 따라서 원칙이 표시대로 정한다. 이게 원칙이야, 이게. 근데 요 사람이 여기 봐. 갑이 X 토지 사고 팔기를 합의까지 했어. 합의. 근데 이렇게 표시했을 때 을은 갑의 의사가 Y 토지라는 걸 알아 몰라? 다시 한다. 모른다는 사람 정신 차려봐. 하여튼 민법이 그래서 힘들어. 살을 달래가면서. 달래가는 것도 여기나 달래가 다른 데는 그 머리로 공부하러 왔느냐 해서. 다시 해봐. 갑이 X 토지 팔 생각이었지? 합의까지 했잖아. 합의까지. 그러니까 을은 갑이 X 토지라는 거 알아 몰라? 합의까지 했으니까 알잖아. 근데 표시를 Y. 자, 그러면 X 토지로 정한다고 그래서 Y 토지로 정한다고 그래서. 따라서 알면 X 토지로 정하는 거 이렇게. 따라서 안 경우에는 자연적 해석. 근데 원칙은 무슨 해석이다? 규범적인. 왜냐하면 법은 객관적인 사실을 통지해야 되니까. 그래서 원칙은 표시대로. 근데 예외적으로 알면 의사대로. 됐지? 자, 밑줄 긋고 가버려. 자, 그러면 자연적 해석은 거기다 해봐. 거기 1번에다가 자연적 해석 나오죠? 자연적 해석은 메모해. 거기다 1번 자연적 해석에다가 자연적 해석은 자, 여러분들 의사나 생각이나 따라서 큰 놈, 장남, 맞이, 말이 막 달라질 수 있어. 하나는 같은데. 그래서 자, 이 의사를 뭐라고 하냐면 의사를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돼? 생각. 그 다음에 이 의사를 다른 말로 말하면 진의 이런 표현도 써. 진의. 그 다음에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마음속으로 갖고 있는 의사라고 그래서 내심의 효과의사 또는 이 의사를 주관적 의사라 또 이런 표현도 쓴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한다. 진의. 갑의 진의는 의사, 갑의 생각도 같은다 이 말이야. 다시 한번 생각, 진의, 의사. 그러니까 표시와 다른 개념이야 이렇게. 그래서 진의대로 이게 이제 법률적인 용어인데 진의대로 정하는 해석 방법을 자연적 해석이라고 한다. 자연적 해석. 지읒. 이렇게. 그리고 자연적 해석은 이렇게 하는데 언제 자연적 해석을 해? 언제? 알면 이렇게 표의자의 진의를 이렇게 써놓으면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를 안 경우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를 안 경우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를 안 경우 모른 경우 안 경우 응? 됐지? 그리고 안 경우에는 자연적 해석을 하는데 아까 갑이 X 토지도 있고 Y 토지도 있는데 을과 X 토지에 대해서 이렇게 합의해 놓고
등기부에는 Y 토지 을 갑구에 1번 이렇게 해놓고 갑 2번 을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의대로 정해야 될 텐데 이것의 적용예가 오른쪽에 보면 적용예가 거기에 5표시 무해의 원칙 나오지? 그거 한 문제 별표해라. 별표. 여기는 별표 2개. 5표시 무해의 원칙 이건. 로마어로는 팔사 데몬스트라치오 란 나시트 이렇게 쓰여 있지? 팔사가 뭐냐면 영어로는 펄스 이런 뜻이야. 펄스. 그리고 여러분 데모 아셔? 데모? DMO. 데모라는 게 보여주다 그런 뜻 아니야. 그래서 데모의 명사형이 데몬스트라치오. 그냥 영어로는 데몬스트레이션이야 이게. 그리고 난 나오지? 이런 건 아니다 그런 뜻이야. 부정어. 그리고 낫셋 나오지? 이건 해다 얘기야. 효력이 없다 그런 뜻이야 이게. 그래서 한번 외워본다. 5표시 무해의 원칙. 여기 한번 봐. 갑과 을이 X 이거 시험에 나오니까 꼭 기억해. 뭐 X 토지를 합의했어. 갑과 을이 X 토지로 뭐 했어? 합의. 근데 등기는 계약서에는 실수로 Y로 잘못 기재해서 Y 토지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동의해? 그럼 Y 토지에 대해서는 잘 봐. X 토지에 대해서 매매했는데 Y 토지에 등기부에 기재되었다면 권리 변동 생기면 안 되지. 그래서 우리는 자 외워본다. 법률행위의 내용과 등기부의 내용이 일치해야 된다. 그러면 Y 토지, X 토지 등기부 1번 소유자 갑, 2번 매매. 그래서 소유자 이렇게 등기해야 돼. 근데 X 토지 등기부에 한 거요. Y 토지 등기부에 한 거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것은 무효. 그러면 을은 갑에게 X 토지에 다시 올려주시 할 수 있겠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이것이 5표시 무효의 원칙이다. 그런 뜻이야. 이해하셨어? 그래서 거기 한번 읽어보면 자 판례 봐. 판례. 매매계약 당사자가 목적물의 지번에 관해서 무엇을 일으켜?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에 잘못 표시했다 나오지? 그 오른쪽에 메모해. 그 오른쪽에. 그래서 그 오른쪽에다 메모하시고 5표시 무효인책에다가 요거 잘 해놓고 이거 외우줘야 돼. 합의를 했어. 거기다가 이렇게 해놓고 합의 후 착오로 인한 5표시 있어. 합의 후 착오로 인한 5표시 이렇게 해놓고 지금 여기 하는 거예요. 자연적 해석은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를 안 경우, 규범적 해석은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를 알 수 없는 경우. 여기 아니? 근데 여기다가 다 같이 합의 후 착오로 인한 5표시 나오지? 여기다 메모하면 돼. 그래서 여기다가 합의에다가 밑줄 그시고 여기 합의에다가 이렇게 밑줄 그시고 확정 유효. 합의는 뭐 확정 유효. 그리고 요건 취소한다, 취소 못한다. 취소 못해. 합의는 확정 유효니까. 그 다음에 착오로 인한 5표시는 여기는 확정 무효. 여기는 뭐 확정 무효. 여기도 확정 무효이고 이 문제도 취소하지. 둘 다 취소 못해. 이런 거. 합의대로 정해졌지? 확정 유효. 착오를 보면 안 돼. 착오를 보면 안 되고 합의해놓고 잘못 표시했어. 다시 한번 잘못 표시. 이거 X 토지 합의해놓고 등기부에는 잘못 표시했다니까. 일부러 이렇게 표시하던 합의를 했는데 표시를 이렇게 한 것은 이유는 묻지 않는다 그 말이야. 다 일부러 실수로 이렇게 했어도 이것은 확정 유효. 표시는 확정 무효. 둘 다 취소 문제 생기지 않는다. 이게 5표시 무효의 원칙이다. 이렇게 외우면 돼. 자, 여기 써놨어. 자, 여기 봐. 자연적 해석은 다르다. 진의. 진의가 해석의 대상이야. 그 다음에 언제 하냐면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를 안 경우 모른 경우 안 경우. 그것의 적용례가 다 같이 5표시 무효의 원칙. 그게 다른다. 합의해놓고
잘못 표시. 합의는 뭐 확정, 유효. 취소 문제 생기지 않는다. 잘못 표시는 확정, 무효. 취소 문제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즉, 뭔 얘기냐면 등기부에 X 토지 팔기로 합의했는데 Y 토지에 잘못 기재했다면 이건 효력이 없어. 그래 말소해야 돼. 이것은. 따라서 이 을이 자기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걸 기화로 병에게 팔았어도 처분권이 없는 거지. 무효. 이렇게 갑은 말소 청구할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을은 Y 토지에 내 이름으로 올려주시 할 수 있겠어 없겠어? 그렇지. 이렇게 해결한다 그런 얘기야. 너무 어렵게 생각 말어. 그렇게 해놓고 해결이 가자. 자, 그래서 다시 해. 확정 방법이 다 같이 의사대로 표시대로 하는 방법이 있어.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이렇게 문제가 생겨. 갑과 을이 임대차 계약에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 이렇게 써 있어. 모든 권리금을 인정한다. 분쟁이 생겨. 갑의 의사는 권리금 새로 온 사람에게 받아가거라. 을의 의사는 권리금 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거 내놓아라. 이렇게 분쟁이 생겨. 계약서 내용을 둘러싸고 모든 권리금 인정한다 이렇게 쓰여 있어. 계약서 내용에 다 같이 표시행위. 여기로부터 갑의 진짜 의사는 권리금 내준다 하면 분쟁이 없지. 근데 내준다 못 내주겠다. 새로 신규 임차인에게 받아가라 이렇게 주장을 해. 을의 의사는 헛소리. 모든 권리금 인정한다고 썼으면 내놔야지 라고 분쟁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을은 갑의 진짜 의사가 받아가거라는 걸 설령 알았어도 이건 우겨대잖아. 그럼 판사는 이런 경우는 의사대로 정했더니 분쟁 해결 못하지. 의사대로 표시대로 객관적 의사를 탐구해야 돼. 객관적 의사를 다 같이 가상적 의사. 자, 여러분들 53페이지를 봐. 53페이지에 규범적 해석 나오지? 거기다가 메모 규범적 해석에다가 자, 규범적 해석에다가 여기 이 자리에다가 규범적 해석에다가 여기는 표시 이것을 진의와 오른쪽에 써야 돼. 진의와 비교하기 위해서 이것을 가의 이렇게 얘기해. 가의 진의와 구별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을 주관적 의사와 구별하기 위해서 이것을 객관적 의사라고 하고 또 막 다양하게 표시한다는 거예요. 의미를. 이것을 내심의 효과 의사와 구별하기 위해서 이것을 표시상의 효과 의사다 이런 표현을 쓴다고. 표시상의 효과 의사. 그러면 이 모든 권리금을 인정한다 이것이 표시행위이고 이것의 객관적 의사는 판사가 결정을 해야 돼. 권리금 내주어라 받아가거라. 지금 여러분들이 판사라면 대법원 판사라면 모든 권리금 인정한다. 이것의 객관적 의미는 내주어라 신규 임차인에게 받아가거라. 응? 그래서 한 장 넘겨. 55페이지에 4번의 법률행위 해석의 표준 나오지? 오른쪽 55. 거기 보면 해석의 기준 나오나? 거기다 메모에 거기다가 해석의 기준에다가 이렇게 해서 객관적 의사가 뭐요? 가의. 객관적 의사를 정할 때에 고려되는 것들 이것이야. 객관적 의사를 정할 때 고려되는 것들을 해석의 표준이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책에는. 그래서 자 이제 이거 결론은 뭐냐면 모든 권리금을 인정한다. 이게 표시행위야. 이게 무슨 행위? 표시행위로부터 객관적 의사가 무엇인지를 밝혀야 돼. 동의해? 그러면 표시행위만으로는 자 갑의 편을 들 것인가 을의 편을 들 것인가 객관적 의사가 무엇인지를 정해야 될 텐데 표시행위만으로는 객관적 의사가 분명히 정할 수 없으면 오른쪽을 밑에를 고려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가 기도하는 목적 나오죠? 목적에다가 목 동그라미 쳐. 목적에다가 목. 사실은 관습은 오른쪽에 메모해 놓고 이거 거래 관행이라고 그래요. 사실은 관습을 거래 관행. 자, 당사자가 기도하는 목적도 고려해보고 목적이 의도하는 바가 불분명하면 판사가 나 재판 못하겠다고 해야 돼. 사실은 관습을 고려해야 돼. 고려하고 사실은 관습이 없으면 한 장 넘겨. 아, 임자, 임의규정 나오지? 임자에다 동그라미 쳐. 임의규정을 고려해야 되고 임의법규가 없다고 한다면 한 장 넘겼더니 신의성실 나오지? 이제 보편적인 양심으로 하라 이게야. 신의성실. 신자에다 동그라미 쳐. 여러분들이 책을 볼 때 야, 이것이 어디다가 벽돌이 들어가야 될지를 몰라. 그래서 내 얘기 잘 들어. 자, 이제 정리해보자. 모든 권리금을 인정한다 했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배심원들이야. 근데 배심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의 의미는 내주어라 이렇게 판결을 내린다는 거예요. 지금 앞에 계신 분들이. 다시 해. 여러분들이 배심원이야. 자, 모든 권리금 인정한다의 의미는 신규 임차인에게 임대계약에서 권리금을 받아가거라는 의미로 봐야 돼. 원래의 임대인에게 준 돈을 도로 찾아가는 것으로 봐야 돼. 그러면 젠장 요 권리금 다 받았고 돈 해놓고 도로 싹 받아가면 임차인 손해보는 게 한 개도 없겠다. 저렇게 사람들이. 그러면 일반적으로 권리금은 도로 뺏어가 새로운 사람에게 받아가. 또 말은 또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것의 의미를 정할 때 갑과 을이 의도하는 목적이 불분명하면 거래 관행을 고려하라는 거예요. 지금 거래 관행은 도로 뺏어가 신규 임차인에게 받아가. 그게 거래 관행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것의 의미는 계약서를 쓸 때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회수해 가는 것을 인정하겠다는 의미로 쓴 것이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준 권리금을 임대인이 도로 내놓겠다는 의미로 쓴 것은 아니다. 꽝꽝꽝 이것이 대부분 판례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셨어? 따라서 모든 권리금을 인정한다. 이것의 의미는 내놓아라, 받아가거라. 그렇게 판결을 내릴 때 판사들이 어떤 내용을 고려하는지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이야. 그래서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는 상대방이 피의자의 진위를 몰랐지? 이런 건 몰랐다고 봐야지. 몰랐다고 우기니까 그럼 객관적 의사를 고려해. 그럼 객관적인 의사를 내용을 정할 때 고려 대상이 다 목사 임신 등을 고려하여 이것을 하나의 객관적 의미로 보편 사당한 의미로 정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 이것이 법률행위 해석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어려워 쉬워? 법률행위 해석은 결국은 뭐냐면 다르다. 내용을 확정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 다시 한번 의사대로. 표시대로. 그런데 하나만 이제 빠졌지.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54페이지에 보충적 해석이 있어. 아까 확정 방법이 보충적 해석이 있는데 거기는 써놓으면 돼. 거기다가 보충적 해석은 들어가야 할 표시가, 보충적 해석은 있어야 할 표시 내용이 빠진 경우 이렇게 써버려. 있어야 할 또는 들어가야 할 표시 내용이 어찌한 경우? 빠진 경우. 있어야 할 표시 내용이 빠진 경우. 갑이 이제 계약서를 써. 여러분들 그 내용이 그 밑에 보충적 해석의 사례가 판례인데 이제 갑이 교통사고 피해자이고 을이 이제 가해자예요. 그래서 이제 교통사고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보험금 받을 것 받고 합의서를 쓰지. 써놓고 이후에 생기는 일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일체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래서 피해자 한종민 이렇게 썼다고. 돈 받고 5천만 원 이제 교통사고 피해자가. 그 5천만 원 생기니까 그 게으른 놈들이 5천만 원 생기니까 일이나 하냐? 회사 그만두고
낚시질 하러 다니고 이제 낚시질 갈 때 혼자가 그 정인이랑 같이 가. 그렇지 같이 가서 붕어에서 먹고 술 먹고 하다가 이제 돈 다 떨어지니까 또 다리도 이제 여름에 날씨가 꾸물꾸물 하는데 주댕이에서 침 질질 흘리고 바보 돼버렸어요. 그러면 돈 떨어지면 여자들이 따라와 안 따라와? 그 세상에 이친 놈 것을. 그래서 돈도 다 떨어지고 이제 바보 돼서 다리도 병신되고. 그래서 서산, 이거 서산 놈이야 이게. 서산 약방에 가서 약방 알지? 그 오래된 할아버지들이 했던 거. 그래서 어르신 제초제 좀 주시오 그랬더니 제초제 그랬더니 이 사람아 그 약해 그거? 아 미안 거꾸로 했네. 살충제 주시오 그랬더니 이 사람아 그거 갖고는 약하니까 제초제래 이거 요 그라목손이네 이게. 아이고다 우리 어렸을 때 녹약 있지? 그라목손이 생각나네요 오늘 문득. 제초제 갖다 그거 먹어 아예 죽으려거든. 이거 효과가 확실한 거요. 살충제 먹고 들키면 다시 위세척하면 금방 살아. 그래서 제초제 먹으면 그냥 죽어 이렇게. 그냥 죽으려거든. 냉장고에다가 뭐 넣어야 돼? 그러니까 여자들이 냉장고에다가 식초 같은 거 소주인 것처럼 있잖아. 해놓고 식초 넣어놓고는 거기다 그냥 목 다 태워서 죽어버리고 막 그러잖아. 아주 무섭다고. 살충제 이제 서산을 바라보면서 죽으려고 제초제를 먹고 죽으려고 하니까 인생 보내려고 하니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겠어? 마지막에 생각나는 사람이 네 죽으려고 그래. 그래서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겠어? 그 어머니지. 가족도 네 형이냐? 어머니겠지. 생각나는 게 돌아가실 어머니 생각난다고 제일. 그러니까 남자들은 마음이 약하면 여자들에게 구박받잖아. 그럼 어머니 생각나. 그 콩나물 이렇게 손으로 해서 준 어머니 맛이 제일 좋잖아 그거. 무도 좀 무를 할 때 자를 때 있잖아. 고등어 찌개 할 때는 좀 두껍게 썰어라. 그 다음에 그냥 국물을 할 때는 얇게 썰어라. 고등어 찌개 할 때 두껍게 썰어야 돼. 계속 두껍게 썰어. 50년, 30년 동안 결혼해서. 그러니까 하루를 며칠 전에 이제 무에서 멸치국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거 있거든. 그거 좀 끓여봐. 그랬더니 또 두껍게 끓였어요. 이 사람은 이런 거 할 때는 얇게 하는 거요. 그랬더니 우리 강화는 두껍게 하는 게 맛이래. 그래서 지금 여기가 강화냐 이씨 하다. 또 잘못하면 또 그 식초 갖다 놓을까 봐서 난 냉장고 쳐다보지도 않아. 나는 냉장고 들어가서 먹지도 않는다고. 거기 뭐가 무서운 거 있을까 봐서 아주. 썩은 음식 줄지 안 줄지 모르니까 쳐다보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 사람아 얇게 썰어야 국물을 할 때는 얇게 썰어야 그게 양념이 배서 맛있지. 또 이렇게 보니까 눈치가 안 좋아. 우리 집사람이 교회 권사님이거든. 그래서 또 내가 해서 그냥 가만히 에이씨 이제는 그래 싸먹기 싫으니까 더러워서 그래 나와서 산에 가서 있지 방맹이 들고 그냥 솔방울 막 뒤지게 펴버려. 그 사람이 그거 누구겠어? 그렇게 알고 살아. 남자들 그렇게 사니까. 그래서 제초제 먹고 죽으려고 서산을 바라보면서 딱 죽으려고 했더니 으이씨 그때 발자국 소리가 나는 거야. 똑똑똑 이렇게. 스님이 지나가면서 이 사람 막 그렇게 재수없이 스님이 와서 좀 있으니까 또 어떤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은 왜 그 귀한 생명을 던지려고 나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해. 근데 사실 교통사고 피해를 났는데 이제는 더 가망이 없다고. 그랬더니 그래? 중개사님이 이 사람아 그러면 교통사고 나중에 후유증이 생길 걸 예상했더라면 여기다가 나중에 후유증이 생기면 추가로 손해배상 해줘야 한다는 계약서 내용에 썼겠어 안 썼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썼겠지? 근데 썼어 안 썼어? 그러니까 있는 것처럼 같아야지. 있어야 할 따라 들어가야 할 표시가 빠졌다면 그것을 보충하자. 그걸 보충적 해석이라고 그래. 있어야 할 표시가 빠졌으니까 있는 것처럼 해석하자. 이것을 보충적 해석. 그래서 그 후에 이 피해자는 다시 가해자를 찾아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이 대법원 판례.
보시다시피 스님은 사람의 생명을 구해 못 구해? 중개사님은 그러잖아. 중개사님이 왜 귀한 생명을 던지려고 하느냐. 사람의 생명을 구하잖아. 이렇게 그냥 알고 있어야 돼. 알고 마음만 갖고는 안 된다고. 이렇게 이것이 무슨 해석이다? 보충적 해석이다 하시면 돼. 정리해봐. 다시 계약서의 내용을 확실하게 정하는 방법에는 다 이제 의사대로, 표시대로, 표시가 없으면 표시를 더해서 이런 거요. 너무 어렵게 생각 말어. 다시 한번 의사대로, 표시대로, 표시를 보충해서, 보충적 해석. 근데 보충적 해석 안 나와 시험이. 그러면 따라서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그러면 규범적 해석은 따라서 규범적 해석은 기억. 자연적 해석은 지읒. 중개사 공부하는 놈이 나 가르쳐 주더라고. 저렇게 공부할 때. 다시 한번 자연적 해석은 주관적 의사. 규범적 해석은 그러니까 여러분 규범이라고 하는 건 객관적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규범적 해석은 객관적 의사. 그것을 진의와 구별하기 위해서 다 같이 가의. 이해하셨나? 그 다음에 자연적 해석은 언제 해야 돼? 안 경우.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를 안 경우에는 자연적 해석을 해야 돼. 근데 몰랐다고 오리발 내밀지? 그러면 자연적 해석 해야 돼? 규범적 해석 해야 돼? 규범적 해석. 그러면 규범적 해석 표시 행위로부터 객관적인 의사를 정할 수가 없으면 판사가 판결을 때려치워야 돼. 신의성시를 고려해야 돼. 순서대로 다 같이 목적. 이것을 먼저 고려하고 이것이 불분명하면 뭘 고려해? 사실은 관습. 이걸 고려하고 이것도 없으면 임의법규. 이것도 없으면 우리 국민의 양심에 따라 내용을 정하라. 이것이 법률의 해석 방법이에요. 이해하셨어? 이렇게 마치고 자 쉬었다가 이제 의사표시 들어갑니다.